그래서 이제 요즘 좀 MBC의 분위기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지난 월요일이었죠. 그 권태선 이사장 그 해임 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는데 한마디로 그 MBC 직원들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설마 했거든요. 과거에 그런 예도 없었고, 그러니까 적었다고 그러고요. 문제는 뭐냐면 조금씩 그 언론 노조의 공포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저항할 용기를 내왔었는데 그게 이제 그 법원이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 움직임에요. 그 MBC 직원들도 언론 노조가 얼마나 편파 보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조직력과 억압에 순응해온 것 뿐인데 여기에 조금씩 반기를 들어왔거든요. 특히 최근에 그 김만배 거짓말 녹음을 보도한 그게 드러나면서 이제 기자들 몇 명은 그 사내 인터넷망에다가 이제 자기 그 의견을 쓰고 실명으로 실명으로 이제 보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못 참겠다. 그래서 언론 노조를 탈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법원이 이제 그 권태선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싸늘해졌습니다. 더 이상은 자기 의견을 밝히기도 뭐하고 이미 그 어떤 언론 노조에 그 어떤 저항을 했던 그 반대를 했던 직원들은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해요. 너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권태선 씨가 이사장에서 해임 됐는데 가처분 신청을 내서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쪽에 그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그러면 원래는 권태선 씨가 해임되고 만약에 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사장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사장도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KBS처럼 뭐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으니 야 이제 사장도 안 바뀌고 이사장도 안 바뀌고 MBC는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가겠구나.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삼노조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났다 이거죠. 권태선 이사장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입니다. 내년 8월. 그러면 지금 사장이나 경영진, 보도의 간부들도 그때까지는 자리를 지킨다면 아마 총선 때 우리 사회에서 역사상 보지 못한 끔찍한 편파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예상해요? 그리고 이제 삼노조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탄압 속에서 버텨온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견딜만 한데 중간에 있던 사람들, 그 보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직력이 없고 누구 함께 싸워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 법원이 가처분한 그런 결정문 읽어보셨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그게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 안 될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 결정문에. 그래요? 그 뭐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어디냐? 그 이런 거예요. 그 결정문에 보면은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 개인의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중요 사항의 결정에 관하여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의사결정 권한만을 행사했다. 위원장이 그 n분의 1에 불과하다. 근데 이건 현실과 다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 중에서 상근직은 이사장 한 명뿐이에요.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진 사무처를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거의 본인이 행사를 하고 다른 이사들은 이사회 소집 때만 사무실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n분의 1로 본다는 거는 고인지 아니면 현실을 모르신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에요. 또 하나가 결정문에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MBC와 그 관계사의 경영상 잘못에 대하여 권태선 이사장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는 이제 그 방통위 직원이 그 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서를 쓸 때 조금 잘못 쓴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그 권태선 이사장은 해임돼야 됩니다 하면서 의견서를 써서 법원에 그런 주장을 그러니까 했을 때 그 방통위 위원들한테 올렸죠. 네. 올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해임을 했는데 그 권태선 이사장이 2021년 8월에 이제 이사장이 됐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 인상으로 볼 때는 옛날 일 가지고서 현재 이사장을 해임을 하네 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임 사유서에도 보면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써놓은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법원에 봐야 될 거는 권태선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뭘 했는지 그로 인해서 그 MBC 직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이 있는지를 봐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 MBC에는 분명히 지금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예. 어떤 부당? 아니 근데 본인도 보도본부장 하다가 부장으로 강등됐던 경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부장입니다. 지금도 부장이에요? MBC는요 언론노조가 회사를 장악한 다음에 2018년에 네. 인사규정을 개정해가지고 부장 국장을 선착순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사한 시기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15년 됐으니까 차장, 당신은 20년 됐으니까 부장. 그래서 나 살다 이런 회사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 근무 연한에 따라서 직위가 부여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쭉 승진했던 사람들은 다 내려왔죠. 그 일자리에서 승진하고 이런 사람들은 야, 너 15년밖에 안 됐으니까 너 20년 될 때까지는 뭐 내려와 있어. 뭐 그런 식이네. 예. 그래놓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어요. 승진평가 제도로. 그래놓고 우리 언론노조 후배님들이 마구 승진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8년에 그런 선착순 승진 제도를 만들 때 그 목적이 뭐냐면 MBC에 간부들이 너무 많다. 가분수 조직이다. 이걸 좀 개혁했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2000 몇 년이요? 2018년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다음에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 2018년 이전보다 간부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명분은 간부들 너무 많으니까 연공 서열대로 해서 간부들 다 숫자 줄여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들이 미워했던 사람들은 다 쫓아낸 다음에 강등시킨 다음에 원위치 그래서 그 언론노조의 승진 장치를 언론노조 사람들은 다 승진시키고 노도부장 나도국장 이런 식으로요. 하여튼 범죄네 범죄. 개선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게 벌어졌어. 너무 많아요. 2018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다. 그리고 드리던 말씀 중에 그 2017년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회사에서 어떤 직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것 자체가 부당노동 행위는 아니고요. 그거는 직장 내 괴롭힘, 그것도 사실은 경영상 잘못이죠.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그런 차별 대우로 노조의 활동을 저해했다. 그러면 부당노동 행위가 돼가지고 굉장히 처벌이 셉니다. 그게 MBC 전임 최승호 사장, 박승재 사장이 우리 노조원들을 괴롭히고 차별 대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고요. 제3노조원들. 현 안영준 사장도 저희들이 고소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MBC 내에서의 부당노동 행위는 2018년부터 계속 거의 6년째 계속되는 거고 권태선 이사장이 된 다음에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권 이사장이 모르면 자격 미달이라는 거죠. 그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알면은 공범이고. 이 내용도 해임 사유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판사가 그것도 판단을 해줘야죠. 그 부분은 판단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하고 옛날 얘기만 했습니다. 물론 옛날 얘기를 너무 많이 쓰고 앞에 놓은 해임 사유서 쓴 방통위 직원이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쉽게 얘기하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언론 노조원들이 집단으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이제 자기들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어떤 그 인신공격과 인격살인 이런 것들이 자행됐고 그 배현진 씨도 그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유명한 조명창고에 갇혀 있다가요. 조명창고에? 간부들을
여러 방에 나눠서 수용을 했습니다. 물론 뭐 출퇴근을 했죠.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참 희한해요. 어떤 사람들이 있던 방은 그나마 이렇게 그 허드렛 일이라도 시킨 방이 있고 조명 창고에 들어갔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뭐 해고당하거나 아니면 회사 그만뒀습니다. 조명 창고라는 데가 뭐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숙직실을 개조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들은 회의실에 들어가 앉아 있으라고 그랬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2017년 그 언론노조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어떤 직이나 이런 것들을 해제하고 야 너는 출근을 글로 해 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조명 창고에 하고 숙직실 개조한 데 들어 예. 글로 출근을 해. 일도 안 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들이 볼 때 죄질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생부. 거의 뭐 아오지 탄광급이죠. 귀함을 보낸다든지 그죠? 예. 아침에 이제 그 배현진 앵커가 그리 가라고 그래 출근을 해봤더니 저 방 앞에 조명 창고라고 써 있더래요. 그걸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한두 시간 뒤에 부랴부랴 누가 뛰어가지고 거기다가 보도본부라고 이렇게 종이 붙이고 써놨어요. 이미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조명 창고 위에 종이로 붙여서 보도본부라고? 예. 아 정말 그 오정환 예. 그 본부장님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 총선은 또 이제 참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그 김만배 신앙님 이거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아주 참 인위적인 이런 인터뷰까지도 자행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지켜볼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뭐 가처분 신청이 다시 법원에서 또 인용이 되면서 뭐 복귀를 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요? 일단 권태선 이사장의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뭐 아마 오늘이나 아마 월요일까지는 그 항고를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이제 그런데 항고 결과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요. 예.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첫째는 제가 이제 항고를 할 때 그 1심 재판부에 냅니다. 그럼 1심 재판부가 받아가지고 상급법원, 즉 고등법원에 올려보내거든요. 이때 시간이 좀 지체될 거고 고등법원에서 이제 다른 재판부가 받아가지고 심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 항고심의 결정은 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굉장히 미지수예요. 뭐 몇 달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때까지는 그냥 버텨야 되는 건데 이게 설마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방통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고 사유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설명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방통위가 볼 때 박문진하고 MBC에서 일하는 혼란이 이게 수습이 안 된다는 거를 판사한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문진의 이사들 혹은 이제 박문진 이사장의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재판부에다가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MBC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렇게 보도 태도를 보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마치 정권과 싸우겠다. 우리는 대놓고 뭐 그게 투쟁인지 항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그 보도 태도를 많이 보여왔거든요. 예를 들면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기자가 슬리퍼 신고 와서 팔짱 끼면서 대통령 발표할 때 그 지켜보면서 뭐 이런 모습들도 저도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 야 이게 저게 어쨌든 각사를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들이고 대통령도 국민을 그 정부를 대변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법 최고 수호자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기자가 제가 만약에 우리 후배 기자가 그랬으면 당장에 저는 불러다가 굉장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넌 어떻게 대통령이 아니라 그 길거리에 있는 일반 거지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네. 너는 그 의관을 정지하고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지. 그걸 네가 슬리퍼를 신고 그렇게 그 교만한 태도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기자로서는 기본적인 자질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저는 비판을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MBC는 그게 무슨 언론 탄압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쪽에서 MBC에서는 뭐 이 정권과 거의 무슨 사생 결단을 하겠다고 언론 노조 쪽에 그 있는 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자 앞으로 이 보도가 얼마나 왜곡이 될까 MBC 발 보도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MBC의 불공정 보도가 문제가 있는 건 이게 한두 기자들의 일탈 행위 때문에 생겼다면은 대처가 쉬울 거예요. 쉽게 기억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그 MBC 뉴스를 이끌어가는 가고 있는 그 주도 세력의 이념이 불공정 보도예요. 이거는 이념의 불공정 보도. 굉장히 기억하기 힘듭니다. 전에 한번 제가 편입마켓에 출연해서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언론 노조가 이제 MBC 개영권을 장악을 하려고 2017년에 이제 파업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MBC 그 언론 노조가 파업할 때 내부에서 토론한 내용을 보면 이제 불편부당 중립 취하지 않겠다. 진실과 정의 객관 보도의 늪에 빠져 헤매지 말고 진짜 정론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 봤어요라고 합니다. 자, 불평부당 중립, 진실, 정의, 객관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정론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언론 노조의 핵심이고 그 사람들이 지난 6년 동안 이끌어왔던 보도가 MBC의 그 참담한 편파 보도였습니다. 이건 그 집단의 지향점이에요, 불공정 보도가. 그러니 너희들 그러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언론인인데 윤리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고 고쳐질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지난 6년간 너무 단맛을 많이 봤어요. 참 우리 그 언론 노조 기자들 골프 좋아하고 그 애들 미국 유학 보낸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 정말 좋은 자리 그 뭐 회사에서 기사 딸린 차 나오고 특파원도 가고 이런 온갖 그 기회를 다 누리다가 이걸 지금 뺏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 앞뒤 안 가리고 어떤 정파성을 띈 보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제도의 문제도 아닌 게 MBC 사기를 보면 말이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공정 보도를 하도록 그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방송하면 안 된다라는 말도 MBC 사기에 나옵니다. 이건 사기이기 때문에 어기면 징계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사랑을 바꿔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네.